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루의 굿맨입니다. 오늘 제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도 오늘 이렇게, 오늘 11월 27일인데, 꼭이 영상을 꼭 올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무리해서 좀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떤 이야기냐면, 실제 저는 이제 그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주식을 주로 거래하냐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주식이 과연 세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핸들링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주식에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냐. 우리 일반적으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세력이 있는 주식과 그 다음에 어, 대형주로서 또는 뭐 중대형주로서 세력은 없으나 이제 그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이제 상승 기조에 올라서는 거, 상승 기조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세력이 개입됐다고 확인되어 있는 주식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을 잘 분석을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만큼 손해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주식을 핸들링하는 세력도 사람이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력의 생각을 딱 읽으면 세력의 의도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세력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아마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읽어낼 때는 해석하고 분석하고 읽어낼 때는 뭐 캔들의 일본 모양, 주봉, 월봉, 연봉, 거기에 뉴스와 접합되어 있는 캔들의 모양, 그리고 캔들의 분봉 또는 3분봉, 뭐 15분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짧게는 1부분까지도 보고요. 그날의 그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것은 1편이고요. 좀 기초적인 사항이고 제가 이러한 그 세력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의도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적인 수치로 여러 가지를 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제 1편이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주식을 발견한 게 이제 메가이시에스입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27일이죠. 그죠? 오늘 저녁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게 11월 27일 날짜입니다. 11월 27일 날, 한번 볼까요? 네. 11월 27일 날. 이거는 뭐, 이 트레이닝에서 그냥 이런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날입니다. 11월 27일이죠. 이날, 오늘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상한가를 오늘 말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 급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발견할 때는 이날이겠죠. 이날 상한가가 갔으니까요. 그죠? 10월 26일 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전날을 보면 그 전날은 거래량이 적고요. 양봉, 몸통이 중간 정도가 오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고가가 24% 정도가 되네요.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할 양봉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윗꼬리를 달면 다음에 또 어떤 횡보를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력을 잃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가 됐죠. 그래서 상한가가 된 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쭉 좀 좁혀보겠습니다. 좁혀보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어, 요날 발견했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 요것을 보면 2023년 22년 말하고 2023년 초입니다. 초에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 거래는 어떤 거래라고 볼 수 있냐면 요 이상에서는 거의 개인에게 물량을 넘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상한가를 치고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개인에게 물량을 또 넘겼죠. 그러니까 개인은 여기에 많이 물려 있고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주식이 어디까지 내렸냐면 여기까지 내렸어요. 몇 프로가 내렸습니까? 69%가 내렸어요. 거의 70% 가까이 내린 주식이죠.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렇게 내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만들고 이제 거래가 종료가 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상한가를 만들었으니 주가는 당연히 갭상승을 하겠다. 근데 갭상승을 한 날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상한가를 만드는 날 거래량보다 음봉을 만든 거래량이 적어요. 좋다. 그러면 음봉에서 세력이 분명히 이제 이 상한가를 만든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세력이 만들었지 이 개인이 절대 못 만들거든요. 이 세력이 개입된 거죠. 개입돼서 만든 겁니다. 세력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봉을 또 뜯어보면 돼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고 일단 일봉에서만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갭상승을 얼마나 했냐면 7% 정도를 갭상승하고 계속 음봉으로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는데 이날 거래량이 적죠. 상한가를 만든 날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이 정도의 거래량을 투자해서 상한가를 올렸으면 얘네들이 팔아먹었으면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자, 그럼에도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음봉이니까 겁나니까 팔아먹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음봉으로 팔아먹었으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내려야 됩니다. 그죠? 팔아먹었으니까 내려야 되겠죠. 더 낮은 가격에서 받으려고 내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주식은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이렇게 내렸다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어디서 사야 되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야 되는 지점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그 전날이라고 상한가 전날 약 한 24%가 올렸던 이 양봉 캔들에서요. 종가를 보겠습니다. 종가에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양봉의 꼬리는 뭐냐면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갔다가 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궤적이 상당히 겹치는 거죠. 요거는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궤적이 겹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궤적이 겹쳤는데 왜 굳이 이 양봉 캔들에서 여기서 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큰 캔들도 당연히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력이 이 밑에까지 내리지 않고 왜 하필 여기서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날 갭상승을 띄워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세력은 이 밑에 있는 물량은 자기네 거라는 겁니다.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건데 굳이 주식을 상승시킬 거면 이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리면 그만큼 올릴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신뢰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신뢰성이 있는 이 지점을 보기까지는 사실 이거 캔들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뉴스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날 뉴스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날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날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와 있죠.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 별반 뭐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 상한가를 올리는 날도 별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이날도 별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없는데도 이제 이런 모양을 좀 만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날 저녁 종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한가의 이유를 살짝 만들어 주긴 줬어요. 만들어 주니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상한가니까 다음 날 내가 거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이날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날 시가에 어쩌면 많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이게 상한가고 좋은 호재가 저녁에 끝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호재도 장 시작 전에 나냐, 장 중에 나냐, 장이 끝나고 나냐는 거죠. 장이 끝나고 나서 호재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야, 이거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상승할 거야 라고 암시를 하는 거죠. 세력이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갭상승을 시켜놓으면 개인들이 달려들 테고 거기에 대고 물량을 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세력은 물량 팔기가 좋잖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일부 세력은 매일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산 것들을 일부는 이 높은 가격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다시 받아요. 그래야 자기들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 팔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봉이 흘러내렸고,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럼 이 지점들이 왜 매수가로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느냐의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거였었죠. 그죠? 요 양봉에 왜 하필이면 여기서 멈췄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평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평선을 왜 넣느냐 하면 대부분의 HTS를 가지고 거래하는 개인들은 이평선을 기준을 갖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정말 그 이평선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적절하게 이용한 예를 한번 제가 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이 정도만 할까요? 11선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 확인했습니다. 봤더니 보세요. 음, 하락할 때요. 여기 20일 이제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을 지켜줍니까?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없어요. 근데 개인들은 21선에서 이거 여기서 한번 지지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지지 있겠지 하고서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 5일선이 무너졌어요. 또 5일선 매면서는 여기서 또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아, 만약에 여기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중요한 자리를 찾아라 그러면 저는 바로 5일선과 21선이 교차되어 있는 이 지점을 찾을 겁니다. 이 지점을 찾을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력이 이렇게만 상한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빅피처입니다. 빅피처. 큰 그림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식을 팔고 내려온 세력이 다 팔았다고 봐요. 거의 다 팔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 줄구차게 딴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세차게 내려 꽂으면 되는 겁니다. 가격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 낮은 곳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나머지 설거지. 여기서 못 판 나머지를 파는 모양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는 모양이었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세력이 쥔 물량이 없어요. 갖고 있는 물량이 없어요. 고가에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바닥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또 여기서 바닥에 얼마나 받았겠어요?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 물량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돈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이런 모양을 일부러 만들죠. 왜 여기까지만 만들었겠습니까? 고가를. 나중에 주가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빅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세력이 진 물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끌어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서 또 이런 모양도 있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도 20%짜리 양봉입니다. 20%짜리 양봉인데 요거는 60일선을 넘질 못하죠. 왜 못 넘었느냐? 세력도 이제 그 이평선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그 이평을 보고 또 거래하기 때문에 이평을 보면 보세요. 60일 이평. 60일 이평이면 60일이면 요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그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이평에 대한 해석도 재해석하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하나 빠지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고가가 빠지죠. 고가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저점이 들어오니까 20일 이평선은 계속 경사가 급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60일선이죠. 60일선이 계속 하락해 가는데 주식이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60일 동안에 산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식을 귀만 담은 파라지 끼니까 당연히 60일 이평의 근처가 오면 주식을 계속 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요. 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24%의 양봉에서 왜 여기서 멈췄느냐를 봤던 거죠.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요. 21선 보세요. 21선. 21선을 잘 지켜줘요. 그러니까 주식
그 세력이요, 주가를 스타트 시킬 적에는 항상 일정한 이평선을 꼭 지켜줍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데도 다 찾아보십시오. 주가를 부양시킬 적에는 이평선을 정확하게 착하게 잘 지켜줘요. 왜? 개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얘는 이평선에서 배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평선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매수의 포지션을 가지면 세력은 거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을 이제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21 이평선이 이렇게 지지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 좀 더 볼까요? 이평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평선을 보면 지금 21 이평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21 이평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21 이평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21 이평입니다. 21 이평을 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가격이 이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데 조금만 있으면 21 이평의 지금 가격 형성되어 있는 이 지점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며칠만 지나면 21 이평선은 어떻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기겠다. 옆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가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력도 이 지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무시해서는 세력도 주가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력은 여기서부터 컨트롤하겠다고 맘먹었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을 본 거죠. 62평도 마찬가지입니다. 62평 볼까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62평 보겠습니다. 62평도 보면 62평도 이렇게 보면 이 정도가 돼요. 62평도 보면 이제 며칠 정도 지나면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고 이제 낮은 가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이 들어오고 이 평이 62평의 그 주가들 이 정도만 형성이 돼도 62평은 이제 점차 상승의 기조를 가지겠다. 하락의 경직성을 갖고 이제 완만하게 하락하겠다. 그래서 상승의 곡선을 그리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좀 지나면 어때요? 주가들이 거의 이 가격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이평선이.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감을 잡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뉴스하고도 또 연관을 져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또 여기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일봉을 만드는 분봉이 있습니다. 분봉의 형태를 보면 이 음봉이 과연 팔았느냐 아니면 매집했느냐 세력의 의도가 뭐냐를 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또 한번 좀 이야기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주가가 흘러왔고 여기서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린다면 요것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 공간을 보십시오. 이 공간. 이렇게 내렸던 공간. 제가 제 영상에서 세력은 공간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간. 왜 공간을 만드냐면 이 공간에는 세력만 물량을 갖고 있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에 주식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데 5일 2평 아래인데 안 사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공간을 만든 것은 세력입니다. 개인은 여기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공간을 왜 만듭니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왜? 이 공간 내에서 자기들이 주가를 핸들링 하기 위해서죠. 왜?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 자기들 뜻대로 주가를 운전을 못 해요. 왜? 개인들이 계속 팔거나 사거나 막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없는 곳에서 핸들링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선에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무턱대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21평선을 깨면 세력은 이미 여기 22평선 깨고 내려왔듯이 아직 세력이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선도 짧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손절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우리가 이런 해석을 통해서 10개 중에 7개나 8개를 맞추면 한두 개 손절 짧게 해도 수익이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분석의 사고를 좀 높여서 여러 번 사고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연습을 해봤더니 10개 중에 마저 7개가 마저 들어가네? 그럼 그때 작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실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확률이 높은 거지. 내가 어떠한 그 주가에 대한 충분한 생각과 경험 없이 어떠한 확신 없이 주가의 매수가를 결정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또 여기 이제 상한가가 생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한가에서 팔고 다시 받고 이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음봉 보십시오. 이 음봉을 보면 무섭죠, 그죠? 이날 음봉을 보면 사실 엄청나게 흔들어냈어요. 흔들어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봉에서. 여하튼 이렇게 주가가 내렸어요. 내려서 또 21선에서 지지를 해준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60일 이평이 내려와서 누웠고 60일 이평선 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력은 어느 일정한 이평선에서 꼭 지지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올리기 전에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음봉은 뭐냐면 어때요? 거래량이 적죠. 그죠? 거래량이 적으면서 생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페이크 음봉이라고 합니다. 속임수 음봉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임수 음봉은 이 양봉을 만들 때 들어왔던 세력들을 고점에 물려있는 세력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이크 음봉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음봉, 페이크 음봉을 보고 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물량을 뺏기지 않죠. 절대 뺏기지 않죠. 왜? 알기 때문에 이건 페이크야. 들어올릴 거니까 뻔할 거니까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물론 뭐 일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거를 그럼 그걸 어떻게 믿니? 결과가 나와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결과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 아, 플로스톡이라고 하는 아, 제 카페에 오셔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 카페입니다. 여기 회원들 무료입니다. 무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추천 종목이 있고요. 추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보면 엄청납니다. 실제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그대로 뭐 속임 없이 그대로 게시판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한치 거짓말도 없고요. 그래서 추천 종목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가 CS 요거죠. 5월 11월 13일 날 제가 이게 멘트를 좀 다뤘네요. 매수 밴드까지 가격까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수익을 이제 엄청나게 좀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실제 어떻게 거래했느냐를 보려면 매매 내역서를 보면 알겠죠. 그죠? 매매 내역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바이하고 셀하고 바이하고 셀하고 사실은 여기서도 했어요. 여기서 한 이유가 뭐냐면 어, 그 세력이 여기 상한가를 올리고 주식을 팔아먹었다 손 치더라도 이 거래량 갖고는 그동안에 가졌던 것을 충분히 못 팔겠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 언젠가는 한번 가까운 곳에서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 밴드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요. 이게 뭐 스캘핑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주식을 여기서 이제 제가 매매가 좀 활발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평선을 정확하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 아마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거래하고 사실 상따를 한 상태입니다. 상따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또 내일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흔들어도 이 주식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60일 이평으로 좀 보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첫 번째로 지켜져 있는 이평이 60일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에서는 가능한 지켜주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일봉만 갖고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 드렸는데 다음 편에서는 조금 분봉 해석과 함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